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국내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됐는데요. 검찰에 나올 때 당시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사법부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후배들에게 송구하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받고 있는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혐의와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것은 이제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예. 정리를 했고요. 본인의 소회를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대법원에서 지금 전 대법관들이 뭐 연이어 지금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은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출두를 하고 소환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감회를 밝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법원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대단히 이제 원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원론적인 얘기만 밝히고 들어가는데, 근데 뭐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서 지금 전 예. 대법관으로서는 두 번째 공개 소환 아니겠습니까? 공개 소환은 두 번째고 예, 이제 예. 조사를 받는 건 세 번째고 차한성 복강까지 그렇죠. 하면. 예. 그런데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네. 벌어진 게 대해서 유감이라고 했는데, 그 법원행정처를 책임졌던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을 하면서 2016년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요. 사실 2011년에는 지금 이제 구속된 전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예.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기도 했었고, 그야말로 법원행정처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예. 지금 구체적으로 혐의 사실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한 70번이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받고 있는 부분은 부산 사법비리 파악수무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검찰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네. 징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이 부분을 그냥 무마시켜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문모 판사라는 사람이 정보를 유출해서 재판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이 소문이 퍼뜨려서 법원에 대한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재판 절차를 뭐 조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허위로 만들어내려 한 그런 의혹도 받고 있고, 예. 또 이 정교조가 법원노조로 이 판단을 받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제시를 해야 될 의견서, 그러니까 대부분 법원에서 이거를 채점을 해야 되는데 네. 모범 답안을 오히려 만들어서 고용노동부에 줘서 이걸 법원에 내게끔 만드는 배후에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검찰을 보고 있는 거죠. 예. 특히 이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고법원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문모 부산 고법 판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뭐 기밀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 검찰에서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법원에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감사 징계 없이 사건을 갖다 무모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혹의 골자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바로 이 고 전 대법관이 상당히 깊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보게 되면은 예. 당시 이제 윤인태 부산 고법원장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변론을 제기하고
선고 기일을 미루도록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윤 원장이 이를 그 담당 재판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경찰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역시 이 상고 법원 입법과 연관해서 여론이 그 나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법원 문제를 좀 알리지 않고 예. 그 정도 선에서 무마하는 것으로 그런 그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검찰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세하게 밝히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과연 오늘 검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아니면 부인할지, 당연히 부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부인을 하면서도 임종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미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관련이 없다, 나는 모른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오늘 고 전 대법관 어떻게 나올까요?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검찰의 소환 조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임 전 차장이 구속된 거에서 보면 예. 이 이후에 임 전 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정처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시를 받고 이 업무를 맡았던 법관들이 많은 증언들이 있었거든요. 객관적인 네네, 자료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기 예. 때문에 구속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 전직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인한다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의미는 뭐냐면 예.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사실을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은 대법관식 지낸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다만 저기에서 그 윗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가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네.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의 구속으로 사실상 저는 이 대법관 세 분에 대해서의 어떤 유죄 입증은 상당 부분 이미 돼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그 분들을 결국에 검찰이 이렇게 소환 조사하는 이유는 결국에 윗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확인하기 위한 부분인데, 그리고 그 부분까지는 본인들이 절대로 인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담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만 이루어진 일이라고 막아도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받고 있는 뭐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들이 받고 있는 불신에 대해서 그걸 더 키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도 임박해 보이고 이 전 대법관들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증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또 진행이 다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직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명단 공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또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이제 명단 공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그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 그 징계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명단 공개는 원래 이제 대법원 규정상이 대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징계 판사 명단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은데요. 네.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대법원청에서는 피징계 청구자들에 대한 그 신상을 공개를 하거나 또는 국회 측에다가 그것을 제공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또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이제 이 명단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6월 15일에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몇 명 있다라고 하는 것은까지는 밝혀졌죠. 그래서 고등 법원에 있는 부장판사 4명 그리고 네. 이제 지방 법원의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에서 총 13명이다. 까지만 알려졌는데 네. 이번에 이제 명단이 뭐 공개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지금까지의 그 다음 법관의 징계 위원회가 이제 3차 심의기를 갖다가 이제 열어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13명이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제 탄핵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논의 그러니까 중이죠. 논의 예. 중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탄핵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법원의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 법원도 지금 이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을 해서 네.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명단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징계 절차를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르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대외로 돼 있는데 예. 어떻게 그 명단이 나왔냐 하는 그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나 미뤘다가 다시 이 징계 카드를 꺼낸 배경이 뭘까? 여기에도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원장님, 그 다음 달 초에 징계기일 잡으신 게 법관들의 탄핵 요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 확대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만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징계 절차가 이게 법관들의 탄핵 요구와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저는 예.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탄핵 요구를 뭐 잠재우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러 뭐 대법원에서 흘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요. 네네. 그동안에 탄핵 얘기가 구체화될 때까지 아직 뭐 의혹은 있더라고 할지라도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라도 알아야 돼. 사실 확인이 돼야지 법관에 대해서 탄핵이라도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관 3명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무르익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론이 나왔어.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3번이나 조사를 했어도 없었던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다.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법관들을 사찰했다거나 어떤 동향을 파악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불이익까지 줬다는 것까지 서류로 객관적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으로서 징계를 더 미룬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탄핵 요구라는 법관 회의의 어떤 결정, 요구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었던 상황까지 이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검찰 혐의만 가지고 그러면 무죄 추정인데 네. 법관이라고 해서 징계를 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그 상황에서도 본인들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고 법관 징계법이라는 징계 절차가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13명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하게 되면 최소한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입을 다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만큼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징계 절차가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가 있을까요? 12월 초에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예. 했고 13명이기 때문에 뭐 그중에 사실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차관급입니다. 네. 뭐 쉽게 간단하게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얼마만큼 내가 나서서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한다라면 예. 뭐 간단하게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다툴 경우에는 재판 절차 못지않게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